이게 뭐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동현이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렇게 소리쳤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화분 받침대를 든 지은이의 손이 허공에서 멈춰 있었고 바닥에는 우리 백구가 신음하며 누워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님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살이고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15년째 우리 백구와 둘이서 살고 있어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마당 있는 단독주택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장만해준 이 집에서 텃밭 농사도 짓고 백구와 함께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는데 몇 달 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게는 아들이 셋 있습니다. 장남 동현이는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둘째 동준이는 해외에서 일하고 있고 막내 동식이는 지금 군대에 있어요. 그 중에서도 동현이가 장남이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몸이 불편해지면 모셔야 한다고 항상 말해왔어요. 백구는 제 남편이 15년 전에 데려온 강아지예요. 그때는 손바닥만한 작은 강아지였는데 이제는 사람으로 치면 저보다도 더 늙은 할아버지가 됐죠. 하지만 아직도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우리 집 지킴이랍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 백구만큼 제 마음을 잘 아는 가족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봄 갑자기 동현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이번 주말에 한번 뵈러 갈게요. 아들이 장가 간다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어요? 며칠 전부터 집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죠. 텃밭에서 기른 싱싱한 채소들로 맛있는 반찬도 만들고 동현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정성껏 끓였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동현이가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왔는데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키도 적당히 크고 얼굴도 예쁘고 무엇보다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동현 오빠한테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중하게 인사하며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요즘 젊은 아가씨들 치고는 참 예의 바른 아이구나 싶었죠. 어머니,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마음만 받아주세요.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인 선물까지 준비해 온 걸 보니 더욱 기특했어요. 동현이도 그런 지은이를 자랑스러워하며 제게 말했어요. 엄마, 지은이가 정말 마음씨 착하죠? 요리도 잘하고 어른 공경하는 것도 잘하고 요즘 이런 아가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마당에서 놀고 있던 백구가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손님이 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아이인데 지은이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서면서 낮게 으르렁거리더라고요. 털까지 살짝 곤두세우면서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15년을 함께 살면서 백구가 이렇게 누군가를 경계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백구야, 왜 그래? 손님이 오셨잖니. 저는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계속 지은이를 바라보며 불안해하더라고요. 지은이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걔들이 원래 낯가림이 있잖아요. 미안해, 지은아. 우리 백구가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닌데 사람을 참 좋아하는 아이거든. 동현이는 살짝 기분이 상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백구가 좀 이상하네요. 지은이가 이렇게 예쁘게 인사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백구에게 목줄을 했어요. 그래도 백구는 계속 집안을 향해 가끔 으르렁거리며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식사 시간이 되어 모두 식탁에 앉았는데 지은이는 제가 만든 음식들을 하나하나 맛보며 칭찬해 줬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저도 요리를 좋아하는데 어머니만큼은 못하겠어요.
나중에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우리 지은이가 시집와서 천천히 배우면 되지. 별거 아니야. 그렇게 다정한 시간을 보내면서 지은이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 외로우시죠? 결혼 전까지 자주 들러서 어머니와 친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 지은아. 그런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그리고 어머니, 동현 오빠가 장남이니까 나중에 결혼하면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시부모님 모시는 게 며느리 도리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감동했어요. 요즘 젊은 아가씨들은 시부모 모시는 걸 꺼린다고 들었는데 지은이는 달랐어요. 동현이도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들으셨죠? 지은이가 얼마나 착한지. 요즘 이런 며느리감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정말 복 받은 거죠. 그러게, 우리 동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 지은이 같은 며느리라면 정말 든든하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백구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목줄을 하고도 계속 끙끙거렸거든요. 그들이 돌아간 후 백구를 목줄을 풀어줬더니 백구는 현관문 쪽으로 가서는 한참 동안 킁킁거리더라고요. 마치 낯선 냄새를 맡고 있는 것처럼요. 백구야, 왜 그래? 지은이가 그렇게 불편해? 백구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15년을 함께 살아서 그런지 백구의 표정만 봐도 뭔가 편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백구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백구는 평소에 사람들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였거든요. 우체부 아저씨도 가스 검침하는 분도 동네 할머니들도 모두 반겨주는 착한 아이였는데 하지만 그때는 그저 낯선 사람이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고 믿었죠. 그렇게 예쁘고 착해 보이는 지은이가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후 일주일 뒤 동현이와 지은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백구는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지은이를 보자마자 귀를 쫑긋 세우더니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경계하며 뒤로 물러서는 백구를 보니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일주일 사이에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예민해진 것 같았어요. 동현이는 이번에는 아예 짜증을 냈어요. 엄마, 백구 왜 저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동현아, 백구가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닌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면 더 문제죠. 지은이가 무서워하는데 어떡해요. 지은이는 동현이를 말리며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괜찮아요, 오빠. 백구도 적응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속마음은 다른 것 같았어요. 백구를 보는 지은이의 눈빛이 살짝 차가워 보였거든요. 결국 저는 백구를 마당 한쪽에 묶어놔야 했어요. 목줄에 묶인 백구가 끙끙거리며 저희 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지만 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없었어요. 미안해, 백구야. 조금만 참아. 백구는 마치 제 마음을 아는 듯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식사 후에 지은이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 외로우시죠? 앞으로 동현 오빠가 바쁠 때는 제가 자주 들러서 어머니 말벗도 해드리고 간식이나 약 같은 것도 챙겨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지은아. 사실 아들들이 다 멀리 있어서 가끔 적적할 때가 있어. 그러시겠어요. 저도 어머니와 친해지고 싶고 이 집에도 빨리 적응하고 싶어요. 나중에 이곳이 제 집이 될 테니까요. 지은이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들 셋만 키우느라 딸 같은 존재가 그리웠는데 이제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이 달라질 것 같았어요. 우리 지은이가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 집이 좀 외진 곳에 있는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어머니. 오히려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동현이가 불쑥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런데 요즘 여기 개발한다고 땅값 오르고 있지 않나요? 동네 사람들 말 들어보면 꽤 많이 올랐다던데. 갑자기 무슨 땅값 이야기인지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뭐 그런 거 알겠니? 그리고 관심도 없어. 땅값이 올라봤자 여기서 계속 살 건데 뭐 달라질 게 있나? 그래도 알아는 두셔야죠. 요즘 부동산이 재산이라고. 동현이가 그렇게 말할 때 지은이와 눈을 마주치는 모습을 봤어요. 뭔가 서로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땅값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지은이와 왜 저런 눈빛을 주고받는 거지? 하지만 그냥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넘어갔어요. 그들이 돌아간 다음 날부터 정말로 지은이가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왔는데 점점 더 자주 와서 나중에는 격일로 오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떠세요? 올 때마다 간식을 챙겨오고 제 약 먹는 시간도 챙겨주고 이런저런 이야기 상대도 해줬어요. 어머니, 약은 정시에 드셔야 해요.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어머니, 이 과일 맛있어요. 제가 좋은 거 골라서 가져왔어요. 정말 고마운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지내느라 적적했는데 지은이가 와서 집안이 훨씬 밝아진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백구였어요. 지은이가 올 때마다 백구의 반응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으르렁거리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아예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털을 곤두세우고 지은이를 향해 지저대는 백구를 보면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15년을 키우면서 이런 백구는 처음 봤거든요. 백구야, 조용히 해. 아무리 말려도 백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은이가 저에게 다가올 때마다 더 격렬하게 짖었어요. 지은이는 점점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백구가 저를 보면 항상 저렇게 짖어서 좀 무서워요. 미안해, 지은아. 내가 더 엄하게 혼내볼게. 괜찮다고 하고 싶은데 솔직히 좀 힘들어요. 집에 오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고 지은이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감을 백구 때문에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한 번은 지은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백구를 잠시 다른 곳에 아니면 좀 멀리 묶어두시면 안 될까요? 제가 와서 어머니와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백구는 15년을 함께한 가족인데 며느리 때문에 내쫓을 수는 없었어요. 지은아, 백구는 우리 가족이야.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물론 그렇죠, 어머니. 저도 백구를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힘들어서요. 지은이의 표정을 보니 정말 괴로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지은이가 올 때는 백구를 창고에 가둬두기로 했어요. 창고 안에서 끙끙거리며 문을 긁는 백구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백구야, 미안해. 조금만 참자. 백구는 창고 안에서도 계속 불안해하며 소리를 냈어요. 마치 저에게 무언가 위험하다고 알려주려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상한 건 백구를 가둬두고 나니까 지은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심스럽게 행동했는데 이제는 좀 더 자연스럽게 집안을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만져보기도 했어요. 어머니, 이 글은 예뻐요. 어디서 사셨어요? 어머니, 이 서랍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뭔가 체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앞으로 이 집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까 집안 구조를 파악하고 싶어 하는 거겠구나 생각했어요. 동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오히려 지은이를 칭찬했어요. 엄마, 지은이가 정말 세심하죠? 앞으로 우리 어머니 잘 챙겨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요. 그렇게 말하는 동현이를 보니 기뻤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요. 하지만 창고에 갇힌 백구의 슬픈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과연 이게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고요. 지은이가 자주 오면서 이것저것 챙겨주는 일이 많아졌어요. 특히 건강에 좋다는 것들을 자주 사다 줬어요. 어머니, 이건 관절에 좋다는 건강식품이에요. 나이 드시면 무릎이 아프시잖아요. 어머니, 이 차는 혈압에 좋대요. 매일 드셔보세요.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고마웠어요. 동현이도 전화할 때마다 지은이 자랑을 했어요. 엄마, 지은이가 엄마 건강식품 사드린다면요? 결혼 전인데도 이 정도면 결혼하면 얼마나 더 잘할까요? 지은이는 제가 약 먹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챙겨줬어요. 어머니, 약 시간이에요. 물도 떠왔어요. 고마워, 지은아. 내가 챙겨주니까 빠뜨릴 일이 없겠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은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챙겨주는데도 불구하고 제 몸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요즘 자꾸 눕고만 싶네. 그리고 없던 두통까지 생겨서 하루 종일 머리가 지끈지끈했어요. 병원에 가봐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마실에서 자주 보던 김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순이마, 요새 너 안 보이더라.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왔다. 아이고, 덕이.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만 있었어. 김할머니는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했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응, 며느리들 내가 자주 와서 챙겨줘. 며느리? 아, 동현이가 결혼한다던 그 애 말이지? 응, 지은이라고 하는데 정말 착해. 건강식품도 사다 주고, 약도 챙겨주고. 요즘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그러다 백구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우리 백구가 그 애만 보면 짖어. 평생 사람을 좋아하던 애가 말이야. 김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백구가? 그 순한 백구가 짖는다고? 그거 이상하네. 백구는 누가 와도 꼬리 흔드는 애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지은이 올 때마다 창고에 가둬둬. 그게 참 이상하네. 김할머니가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김할머니가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순이마, 너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겠다. 경로당에 최씨 할머니 있잖아. 응, 알지. 아들 둘에 딸 하나 있는 그 할머니 말이지? 그 할머니 며느리가 처음에는 정말 잘했어. 온갖 좋은 것 다 해드리고 약도 챙겨주고 꼭 내 며느리 같더라고. 저는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그렇지? 우리 지은이도 그래. 그런데 말이야. 김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 점점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은근히 구박하기 시작했어. 얼굴이 반쪽이 될 정도로 야위었는데도 며느리는 할머니가 밥을 안 먹는다고만 하고. 헉, 그래. 나중에 딸내미가 보고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며느리한테 못 맡기겠다고.
결국 딸이 어머니를 자기가 모신다고 모셔갔지.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데 왜인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응. 그러니까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한다니까. 요즘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아.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 재산 노리는 사람들 말이야. 김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다행히 내 지은이는 착해 보이니까 걱정 없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해.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니까. 그러게. 고마워. 신경 써줘서. 김할머니가 돌아간 후에도 최할머니 이야기가 자꾸 맴돌았어요.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나중에 달라졌다는 말이 왜 그리 신경 쓰이던지. 하지만 우리 지은이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현이가 선택한 사람이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챙겨주는 걸 보면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 지은이가 또 건강식품을 사다 왔어요. 어머니, 이건 기력 회복에 좋다는 거예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고마워, 지은아. 내가 이렇게 챙겨주는데도 몸이 영 안 좋네.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 건강식품 드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지은이가 가져다 주는 건강식품을 먹으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며칠 지나면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이 건강식품 먹으면 처음엔 좋은데 왜 자꾸 피곤해지지? 어머니, 그건 몸에서 독소가 빠지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조금 더 드셔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좋아지실 거예요. 지은이의 설명을 듣고 그러려니 했어요. 건강식품이 그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창고에 갇힌 백구는 여전히 지은이가 올 때마다 미친 듯이 지저댔어요. 심지어 지은이가 제게 뭔가를 줄 때마다 더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백구야, 왜 그렇게 짖어? 하지만 백구는 전혀 진정이 안 됐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지은이가 제게 약을 가져다 줄 때 백구가 창고에서 문을 발로 차면서까지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 백구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백구가 왜 저렇게 흥분해요? 무서워요. 미안해, 지은아.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김할머니의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리고 백구의 이상한 반응도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지은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믿었거든요. 동현이의 눈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그렇게 자신을 달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계속 맴돌았어요. 특히 최할머니의 이야기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나중에 달라졌다. 그 말이 왜 그리 오래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저녁 해외에 있는 둘째 동준이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건강하시죠? 어머, 동준아. 웬일이야? 요즘 통 전화가 없더니. 오랜만에 듣는 둘째 아들의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동준이는 세 아들 중에서도 제일 다정하고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는 아이였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데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때? 몸 건강하게 지내고 있지? 네,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형이 결혼한다고 들었어요. 형수님도 배웠다면서요? 동준이가 지은이에 대해 묻자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그래, 지은이라고 하는데 정말 참한 아이야. 예의도 바르고 나를 정말 많이 챙겨줘. 그래요? 어떻게 챙겨주시는데요? 건강식품도 사다 주고 약 먹는 시간도 챙겨주고 혼자 있는 나를 자주 와서 말벗도 해줘. 요즘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전화 너머로 동준이가 잠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데 엄마 요즘 몸은 어떠세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그게 좀 이상해. 지은이가 좋은 걸로 많이 챙겨주는데 예전보다 더 잘 먹고 있는데도 몸이 영 안 좋더라고. 어떻게 안 좋으신데요? 동준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몸이 자꾸 무겁고 피곤해. 그리고 없던 두통도 생겨서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파. 두통이요? 엄마가 원래 머리 아픈 적 없으셨는데. 그러게 말이야. 병원에 가봐도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만 하고 별 소용이 없어. 전화 너머로 동준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런데 혹시 드시는 약이나 건강식품 같은 거 바뀐 건 없으세요? 바뀐 거라고 하면? 아니, 그냥 새로 드시기 시작한 것들 말이에요. 아, 지은이가 건강에 좋다고 사다 준 것들이 있긴 해. 관절에 좋다는 것도 있고, 기력 회복에 좋다는 것도 있고, 동준이가 잠시 말없이 있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 조만간 한국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정말? 언제? 갑작스러운 소식에 깜짝 놀랐어요. 동준이는 해외 프로젝트 때문에 당분간 들어올 수 없다고 했었거든요. 다음 주쯤 될 것 같아요.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인데? 좋은 일이야? 동준이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게, 엄마, 제가 한국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전화로는. 뭔데? 왜 그래? 걱정되는 일이야? 아니에요, 엄마. 그냥 엄마 안부도 확인하고 싶고, 형이랑 형수님도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런데 동준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동준아, 너 혹시 무슨 걱정 있는 거 아니야?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니에요, 엄마. 그냥 오랜만에 가는 거라 그래요. 그런데 엄마, 그때까지 건강 잘 챙기세요. 그래, 알겠어.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거지? 네, 괜찮아요. 그리고 엄마, 동준이가 뭔가 더 말하려다가 다시 멈췄어요. 왜? 뭐라고 하려고 했어? 아니에요. 그냥 몸 조심하시고 뭔가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이상한 일? 무슨 이상한 일? 그냥, 그냥 몸이 갑자기 더 안 좋아진다든지 뭔가 평소와 다른 일이 있으면요. 동준이의 말이 왜 그리 의미심장하게 들리던지. 하지만 구체적으로 묻기도 애매했어요. 알겠어. 그래도 내가 곧 온다니까 기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저도 엄마 보고 싶어요. 그럼 조만간 연락드릴게요. 응, 그래. 몸 건강하게 잘 들어와. 전화를 끊고 나서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동준이가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계속 말을 아끼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왜 갑자기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지? 그리고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했을 때의 반응도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런 거예요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뭔가 더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둘째를 곧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세 아들 중에서도 동준이가 제일 다정하고 저를 많이 걱정해 주거든요. 동준이가 오면 지은이도 소개해 줘야겠네. 동준이도 지은이를 좋아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까의 이상한 기분은 금세 사라졌어요. 다음 날 지은이가 왔을 때 동준이 소식을 전했어요. 지은아, 둘째 동준이가 곧 한국에 들어온대. 너도 만나게 될 거야. 아, 그래요? 동준 씨가요? 지은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좋네요. 동현 오빠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직접 만나뵐 수 있겠어요. 동준이는 정말 다정한 아이야.
너도 좋아할 거야. 네, 그럼 제가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서 정성껏 대접해야겠네요. 그렇게 말하는 지은이었지만 왜인지 표정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어요. 백구도 더 예민해졌어요. 지은이가 올 때마다 창고에서 미친 듯이 울부짖었어요. 마치 뭔가 급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백구가 나이가 들어서 더 예민해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동준이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 지은이는 거의 매일 오다시피 했어요. 아침에 와서 점심 챙겨주고 가더니 저녁에 또 와서 저녁까지 챙겨주곤 했어요. 어머니, 동준 씨가 오시기 전에 몸이 좀 나아져야 하는데 제가 더 신경 써서 챙겨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건강식품도 더 많이 가져다 주고 약도 더 꼼꼼히 챙겨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은이가 더 정성을 들일수록 제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을 정도로 몸이 무거웠고 두통도 더 심해졌어요. 심지어 가끔은 정신이 흐릿해져서 뭔가를 하다가도 깜빡깜빡 의식을 잃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이상해. 좋은 걸로 이렇게 많이 먹는데 왜 몸이 더 안 좋아지지? 어머니, 몸에서 나쁜 독소들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참고 드시면 확실히 좋아지실 거예요. 지은이의 말을 믿고 계속 먹었지만 몸은 날이 갈수록 더 안 좋아졌어요. 백구도 이제는 지은이만 보면 미친 듯이 지저댔어요. 털을 곤두세우고 으르렁거리면서 마치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백구야, 조용히 해. 지은이가 무서워하잖아. 결국 지은이가 있는 동안은 백구를 창고에 계속 가둬둘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창고에 갇혀 있는 백구가 불쌍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뭔가를 찾으려고 서랍을 열었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서랍 정리가 왜 이렇게 돼 있지? 분명히 제가 정리해둔 것과 다른 순서로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통장도 제가 넣어둔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고요. 장롱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접어둔 옷들의 순서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기억을 잘못하는 건가? 하지만 15년을 혼자 살면서 물건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렇게 틀릴 리가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다른 서랍들도 확인해 보니 여기저기 미묘하게 정리 상태가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뒤지고 나서 대충 정리해 둔 것 같았어요. 이상해. 누가 내 물건을 만졌나? 하지만 집에는 저와 백구밖에 없었고 지은이가 올 때도 제가 옆에 있었는데 며칠 후 드디어 동준이가 집에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둘째 아들의 얼굴에 반가움이 밀려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어머, 동준아. 정말 왔구나. 동준이를 꽉 끌어안으니까 그동안 혼자 있었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많이 야위신 것 같은데? 응, 요즘 몸이 영 안 좋아서. 그런데 너는 어때? 건강하게 지냈어? 동준이는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얼굴빛이 안 좋으시네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다녀왔는데 별 이상 없다고 하더라.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그때 동현이가 지은이와 함께 들어왔어요. 동준아. 언제 왔어? 형, 잘 지냈어? 옆에 계신 분이 형수님 되실 분이지? 안녕하세요. 동준이와 지은이가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동준이의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거든요. 반갑습니다. 동준 씨. 동현 오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네, 저도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모두 거실에 앉았는데 동준이가 갑자기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형, 그런데 결혼해서 왜 집에 들어와 살려고 하는 거야?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직 엄마가 젊으시고, 나도 있고, 동식이도 제대하면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는데, 굳이 신혼에 들어와 살 이유가 있나? 동현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무슨 말이야? 장남이 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형이 그렇게 엄마를 위하는 성격이었나? 예전에는 명절에도 오기 싫어하셨으면서. 야, 동준아.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형제끼리 말다툼이 벌어지자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그만해, 얘들아. 형제끼리 왜 그래? 저는 급하게 말렸지만 동준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형, 솔직히 말해봐. 이 집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아, 너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동현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지은이는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동현 씨 괜찮아요. 동준 씨가 어머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동준아, 너 왜 이래?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엄마, 죄송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동준이는 지은이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정말 우연일까요? 무슨 뜻이야? 엄마, 혹시 새로 드시기 시작한 건강식품이나 약 같은 것들. 그때 지은이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동준 씨,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제가 어머니께 해가 되는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그만해, 얘들아. 제가 소리를 쳐서야 싸움이 멈췄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빠진 상태였어요. 동현이는 화가 난 얼굴로 지은이와 함께 일어났어요. 엄마,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동준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네요. 지은아, 가자. 여기 있기 불편해. 그들이 나간 후 동준이와 저만 남았어요. 동준이는 여전히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뭔가 이상해요. 동준아, 내가 왜 이래? 지은이가 얼마나 나를 잘 챙겨주는데. 그게 문제예요, 엄마. 너무 잘 챙겨주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요. 동준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챙기는 게 왜 이상하다는 건지. 하지만 동준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동준이가 집에 와 있는 며칠 동안은 지은이가 오지 않았어요. 전화로는 동준 씨가 계시니까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세요라고 했지만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은이가 안 온 며칠 사이에 그렇게 심하던 두통이 말끔히 사라진 거예요. 머리가 안 아프네. 엄마, 정말이요? 그렇게 아프시더니. 응, 며칠 전부터 갑자기 안 아파. 몸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고. 동준이는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뭔가 생각에 잠겼어요. 엄마, 혹시 며칠 전과 달라진 게 있으세요? 드시는 거나 하시는 거나. 달라진 거? 별로 없는데. 아, 지은이가 안 와서 건강식품을 안 먹긴 했지. 동준이의 눈빛이 변했어요. 건강식품을 안 드셨다고요? 응, 지은이가 챙겨주던 걸 못 먹었어. 그런데 왜? 동준이는 대답하지 않고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매일 안부 전화는 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응, 지은아. 이상하게 요즘 몸이 좀 나아진 것 같아.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제가 며칠 못 가서 건강식품이랑 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아, 그게 내가 안 와서 깜빡하고 못 먹었어. 전화 너머로 지은이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꼭 드셔야 해요. 제가 내일 가서 챙겨드릴게요. 그런데 동준이가 제 옆에서 고개를 저으며 손짓을 했어요. 아니야, 지은아. 동준이가 있으니까 괜찮아. 너는 불편하지 말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가야죠. 결국 며칠 후 동준이가 잠깐 외출한 사이에 지은이가 들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머, 지은아. 왔구나. 어머니, 얼굴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역시 충분히 쉬시니까 그런가 봐요. 지은이는 가방에서 건강식품들을 꺼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며칠 못 드셔서 걱정했어요. 지금 바로 드세요. 지은아, 괜찮아. 나중에 먹을게. 안 돼요, 어머니. 지금 드셔야 해요. 공복에 먹어야 효과가 좋거든요. 지은이가 유난히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건강식품과 약을 먹었는데 1시간도 안 되어서 다시 두통이 시작됐어요. 아이고, 머리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두통이 다시 와. 아까까지 괜찮았는데 그날 밤은 정말 힘들었어요. 오랜만에 오는 두통에 몸도 축 늘어지고 정신도 흐릿해졌어요. 다음날 동준이가 돌아와서 제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까지 괜찮으셨는데. 응, 지은이가 와서 건강식품 먹고 나서부터 다시 아파. 동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병원 가요. 지금 당장. 왜? 그냥 쉬면 나아질 거야. 안 돼요. 지금 가야 해요. 동준이가 그렇게 재촉해서 지은이에게 전화했어요. 지은아, 나 몸이 안 좋아서 동준이랑 병원 가기로 했어. 어머니, 갑자기 왜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어제 내가 다녀간 후부터 두통이 다시 와서. 그래요? 걱정되네요.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동준이가 있으니까 괜찮아.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셨지만 혈액 검사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병원을 나오자마자 동준이가 갑자기 서두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빨리 가요. 왜? 무슨 일이야? 동준이는 대답 대신 휴대전화로 동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지금 어디야? 집에 가고 있어? 최대한 빨리 집으로 가보라고. 지금 당장. 동준아, 무슨 일인데? 엄마, 집에 가서 얘기할게요. 동준이의 목소리가 너무 다급해서 저도 불안해졌어요. 동준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엄마, 곧 알게 될 거예요. 차 안에서 동준이는 계속 시간을 확인하며 초조해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함이 밀려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문이 왜 열려 있지? 그리고 안에서 동현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뭐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저희가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동현이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소리치고 있었고 지은이는 화분 받침대를 든 채 허공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우리 백구가 신음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백구야.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백구에게 달려갔어요.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백구는 희미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움직였어요. 지은이 너 지금 뭘 한 거야? 동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도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어 하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는 화분 받침대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아니에요. 백구가 갑자기 저를 공격해서. 하지만 그 순간 동준이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형, 이제 알겠어?
저 여자가 뭘 하고 있었는지. 동준이의 말에 동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 소리야? 무슨 일을 꾸몄다는 거야? 형,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잖아. 엄마를 모신다고 하고는 양로원에 보내고 모셨다는 이유로 재산을 노린 거. 야, 그건 형은 몰랐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저 여자는 달랐어. 동준이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형, 내가 외국 가기 전에 엄마 걱정돼서 CCTV를 몇 개 설치했어. CCTV? 응, 혼자 계시는 엄마가 걱정돼서 가끔씩 어떻게 지내시는지 봤는데 동준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어느 날부터 아프시다고 하고 매일 저 여자가 들락거린다고 해서 자세히 봤더니 저 여자가 엄마한테 이상한 걸 먹이고 있더라고. 뭐라고? 저는 백구를 아는 채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준이를 바라봤어요. 엄마 생각해서 준다는 건강식품과 약에 장난을 친 거야. 그리고 엄마가 주무실 때는 온 집안을 뒤지더라고. 그럴 리가. 그뿐만 아니야. 형이 처음에 엄마한테 저 여자와 방문했을 때 둘이서 하는 이야기도 다 들었어. 딴감 얘기하면서 서로 눈빛 주고받고 둘이서 하던 얘기도. 동현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약을 넣었다고? 무슨 약? 왜? 엄마를 어떻게 하려고? 동준이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내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에 와서 바로 말하지 않았던 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였어. 자칫하면 증거를 없어질 수 있으니 약 성분도 분석 의뢰하고 저 여자에 대해서도 조사했어. 그래서 약은 계속 복용하면 노인의 경우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는 성분이었어. 천천히 독성이 쌓여서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엄마를 죽일 생각이었던 거야. 안 돼. 저는 백구를 더 꽉 끌어안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그렇게 정성스럽게 챙겨준다고 했던 지은이가. 그리고 저 여자 과거에도 비슷한 이유로 파혼한 경력이 있더라고. 부유한 노인들한테 접근해서 동준이가 동현이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형도 마찬가지야. 재산에 눈이 어두워서 저런 여자랑 함께 우리 가족한테 이럴 수 있어? 동현이가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야, 잠깐만. 내가 재산에 욕심을 낸 건 인정해. 하지만 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할 리가 있겠냐. 동현이는 지은이에게 돌아서며 다그쳤어요. 지은아, 이게 다 사실이야? 너 정말로 우리 엄마를. 지은이는 여전히 억지를 부리며 변명했어요. 아니에요, 오빠. 그건 오해예요. 제가 왜 어머니를. 동준 씨가 저를 미워해서 그런 거예요. 오해라고? 그럼 백구는 왜 이렇게 됐어? 너 지금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백구가 갑자기 저를 공격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백구가 언제 사람을 공격했어?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 백구는 평생 사람을 해친 적이 없어. 그런데 왜? 백구는 제 품에서 힘없이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동안 지은이를 경계하며 저를 지키려고 했던 우리 백구가. 동준이가 계속 말했어요. 형, CCTV에 다 찍혔어. 저 여자가 엄마 몰래 집에 들어와서 약병을 바꿔치기 하는 것도, 백구한테 이상한 음식을 주려고 하는 것도. 너, 정말로? 동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오빠, 저를 믿어주세요. 정말 오해예요. 저는 어머니를 정말 모시려고. 아직도 거짓말을 해? 동준이가 휴대폰에서 영상을 틀어 보였어요. 지은이가 제 약병을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것도 오해야?
그제야 지은이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보여줬던 다정하고 착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만 남아 있었어요. 동현이는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지은아, 너 정말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우리 엄마를. 정말로? 대답해.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지은이는 이제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오빠, 정말 오해해요. 저는 그냥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건강식품을. 아직도 거짓말을 해? 동준이가 다른 영상을 틀어 보였어요. 지은이가 밤중에 몰래 집안을 뒤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것까지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야? 지은이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발버둥쳤어요. 그건 어머니가 약을 어디에 두셨는지 몰라서 찾아본 거예요. 깜빡하시고 안 드실까봐. 동현이는 이제 완전히 지은이를 다른 사람을 보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지은아, 너 도대체 누구야? 내가 알던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은이는 마지막으로 동현이에게 매달렸어요. 오빠,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저를 믿어주세요. 동준 씨가 저를 미워해서 이런 말을. 그만해. 동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 증거가 다 나왔는데도? 그때 지은이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냉소를 지었어요. 마치 가면을 완전히 벗어버린 것처럼요. 좋아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법정에서 만나요. 뭐라고? CCTV 영상이 뭐 어때서요? 제가 어머니 건강을 챙겨드린 게 죄예요? 어머니께서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은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리고 백구는 정말로 저를 공격했어요. 자기 방어를 한 거예요. 저는 백구를 더 꽉 끌어안으며 떨렸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다정했던 지은이가 순식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모습이 너무 무서웠어요. 동준이가 휴대폰으로 이리리에 신고를 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요? 살인 미수 사건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지은이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좋아요. 경찰이 와서 제대로 조사해 보겠죠. 저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무리 태연한 척해도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현이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이런 여자를 데려온 거야? 내가 우리 엄마를. 그때 백구가 제품에서 작게 끙끙거리며 울었어요. 마치 괜찮다고 자기가 엄마를 지켰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백구야, 미안해.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내가 몰라봤어. 저는 백구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동안 백구가 보여준 모든 행동들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백구는 처음부터 지은이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백구는 여전히 제품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곧이어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동준이가 준비해둔 CCTV 영상과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이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피해자는 제 어머니고 용의자는 저 여자입니다. 지은이는 끝까지 발버둥쳤지만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결국 수갑이 채워진 지은이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제야 이 긴 악몽이 끝났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동현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그 얼굴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동현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욕심을 부려서 이런 일이. 동현이는 무릎을 꿇고 앉더니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저 때문에 엄마가 죽을 뻔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울고 있는 큰아들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쓰럽기도 했어요. 동현아, 내가 정말로 나를 그런 생각을 했었니? 엄마 양로원에 모시는 것까지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죽이려고 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전 그냥 편하게 지내시라는 생각이었어요. 동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 제 욕심이었어요. 엄마를 진짜 생각한 게 아니라 재산을 생각한 거였어요. 백구를 급히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을 때는 정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다행히 수의사 선생님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며칠 안정을 취하면 회복될 것이라고 하셔서 안도할 수 있었어요. 우리 백구야, 고생했어. 엄마를 지켜줘서 고마워. 백구는 붕대를 감고 있으면서도 꼬리를 살짝 흔들어 줬어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며칠 후 군대에 있던 막내 동식이가 긴급 휴가를 받아 집에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형한테 들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면서요? 응, 우리 막내. 엄마는 괜찮아. 동식이는 백구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백구야,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살았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동식이까지 와서 삼형제가 모두 한자리에 앉게 됐어요. 이런 일로 모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형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은. 동식이가 형들을 보며 말했어요. 특히 큰형,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우리 엄마를 양로원에 보내려고? 동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동식아, 미안해. 형이 너무 이기적이었어. 동준이도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엄마한테 이런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좀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저는 새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얘들아, 이제 그만하자. 다 끝난 일이야. 엄마,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깨닫는 거고 다시는 그러지 않는 거야. 몇 주 후 지은이의 재판 소식이 들려왔어요. CCTV 영상과 독성 약물 성분 분석 결과, 그리고 과거 전력까지 모두 드러나면서 살인 미수와 사기 등의 죄목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10년형이라니. 다행이에요, 엄마. 동준이가 신문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안전해졌네요. 동현이는 그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말마다 빠짐없이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저와 백구를 정성껏 돌봐줬어요. 엄마, 제가 앞으로 진짜로 잘해볼게요. 양로원 같은 소리는 다시는 안 할게요. 고마워, 동현아. 동준이도 외국 발령을 거부하고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동식이도 제대하면 저와 함께 살겠다고 했어요. 엄마, 저는 처음부터 엄마랑 같이 살 생각이었어요. 세 아들이 모두 제 곁에 있겠다고 하니 든든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어요. 얘들아, 너희도 너희 인생이 있는데 엄마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해요. 동현이의 말에 나머지 두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구는 며칠 만에 완전히 회복됐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기차 보였어요. 마치 큰 임무를 완수한 것에 대한 뿌듯함이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백구가 진짜 영웅이네. 엄마의 생명의 은인이야. 저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구는 편안한 표정으로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지은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말이야.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아들들은 더 자주 찾아오게 됐고, 백구는 집안의 영웅이 되어 모든 가족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동현이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면서도 이번에는 저와 백구의 의견을 꼭 물어봤어요. 엄마, 백구 반응은 어때요? 혹시 이상하게 구는 거 없죠? 응, 백구가 좋아해. 꼬리를 흔들더라. 다행이다. 백구가 인정해야 진짜 좋은 사람인 거죠. 동네 사람들도 백구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어요. 순이마, 내 백구가 정말 대단하다. 걔가 사람보다 낫네. 김할머니도 백구를 보며 감탄했어요. 동물의 직감이 무섭다니까. 사람은 속을 수 있어도 동물은 못 속이는 거야. 저는 매일 밤 백구와 함께 마당을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백구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백구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가 살았어. 백구는 저를 올려다보며 온화한 눈빛을 보냈어요. 그 눈빛에는 엄마를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백구와 함께,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한 새 아들들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물질적인 욕심보다 가족의 사랑이,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백구는 1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하게 제 곁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 가족의 진정한 수호자로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평화로운 노년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어떤 보석보다도, 어떤 재산보다도 소중한 우리 백구와 함께 말이에요.